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내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제어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아시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시장에 우려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1784선에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후반부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개인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많이 상세가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좀 많기도 했던 장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먼저 오늘 수급을 비롯해서 특징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9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을 국내 증시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왔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르면서 17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86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179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내놓자 1775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개인 쪽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고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마감 임박해서 1780선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늘장 0.2%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1784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늘 매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1,4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1,8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200억 원 정도 매도폭을 확대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은 오늘 3포인트 오르면서 48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48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5일선 위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장 0.6% 상승하면서 48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170억 원 정도 샀고요. 기관 쪽에서도 50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66억 원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내리면서 1167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움직임 속에서 하락세를 유지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내오는 가운데 116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다가 오늘자 1167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상승 반전하면서 0.2% 올랐고요. 현대차가 외국인들이 매수했지만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삼성생명이 2%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내렸습니다. 은행주들이 금리 동결 소식에 흔들렸지만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1.5% 올랐고요. KB금융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0.8% 올랐습니다. LG전자가 오늘 0.4%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오르면서 0.2% 상승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내렸고요. 포스코 ICT가 기관 매수에 시총 4위로 껑충 올라왔는데요. 오늘 7% 급등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올랐습니다. 동서가 1.4% 내렸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게임주 강세에 4% 가까이 급등했고요. 태용이 1.53%, 포스코 캠텍이 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슈는 바로 금리 동결 소식일 텐데요. 은행주와 보험주 장 초반에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리 동결 소식에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만이 빨간불을 유지한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로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보험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삼성생명이 2% 내렸습니다. 대한생명이 3.6% 내렸고요. 메리츠화재가 3.6% 내리면서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금리 동결 소식을 호재로 인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6% 올랐고요. 현대산업이 3.4%, 대립산업이 4.6%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주들도 올랐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에서는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가운데 정유업계도 올랐습니다. 호남석유가 5.7% 올랐고요. KB케미칼이 4.7%, 금호석유가 4%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주들도 올랐습니다. 국내에 유입될 중국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호재가 반영이 됐는데요. 롯데쇼핑이 오늘 5%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세계가 0.6%, 현대백화점이 3% 오르면서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3.9% 올랐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비소프트도 7.6% 급등하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조용히 넘겨왔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의 김영준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벤트들 계속해서 나왔는데 시장은 좀 조용하게 전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신뢰성 문제로 하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인 그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요가 몰렸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폴란드나 체코 등의 국채 발행도 성공적이었다는 점이 유로존 우려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들의 그 R&D와 설비 투자에 대해서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미 전일 뉴스에서 상당 부분 알려졌었다는 점도 있었고요. 공화당과의 그 논쟁 요소인 부유층 감세 정책 연장에도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내 증시로 공이 넘어오면서 상승폭이 급격히 축소되었다가 장후반에는 다시 또 소폭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하루 동안 등락이 많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 외에 그 금리 동결이 있었다는 점과 선물옵션 만기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전월에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보다는 암만 해도 국내외 경기 위험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일부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그 뚜껑을 열어본 상황에서는 막판에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금통위 회의라든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큰 이벤트 때문에 약간은 묻혔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어제 정부가 이란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건설 그리고 화학 관련한 그런 기업 관계자들은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들 업종 흐름이 썩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당장은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쪽은 사실 뭐 예상의 영역보다는 거의 대응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엄밀하게는 그쪽 뭐 특히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담당 애널들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시각 자체를 좀 넓게 보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건설업이나 이런 쪽이 좀 상승했던 거는 그동안 이제 그 건설 쪽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많이 이제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나타났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가지고 영향을 떨쳐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가 조금씩 거치고는 있는데 경제 지표 쪽으로 좀 좋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금일 미증시 쪽에서 이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무역 지표와 주간 실업수당 적국 건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무역 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무역 수지 약화는 결국 미중 간 그 경제 마찰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결국 그 수출의 회복 속도는 제조업의 회복 속도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외에 뭐 신규 실업수당 적국 건수는 더더욱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뭐 일단 고용 회복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은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 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나쁘더라도 시장 눈높이보다 되려 높다면 오히려 경기에는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시장의 눈높이보다 높게 나오느냐 여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조금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반등하면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일장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의 그 추동력을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지표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가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외에 특별한 그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을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시장은 우상 기조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굉장히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경기 쪽에 그러니까 이제 실물 쪽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되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된 상황이고 시장에 M1이라든지 이런 낮은 쪽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를 확대할 경우에 오히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인도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이번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통위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이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갖고 5급 공무원 채용 시 특별 채용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비율인 37%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특채 확대가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 제도로 둔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당정이 수용한 것입니다. 당정은 또 현행 행시제도의 이름을 5급 공개 채용 시험으로 바꾸고 선발 인원은 현행 260명에서 3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코리아 제2도약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 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제어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1,8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경부는 우선 정부 예산 5천억 원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핵심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고급 인력 10,000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아시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48개 회원국의 인구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아르메니아, 마셜 제도와 함께 인구 증가율이 0.3%에 머물며 공동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평균 인구 증가율이 1%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 0.3%는 이미 인구 문제가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 저출산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유독 많이 떨어져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농협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등으로 총 1조 5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최고 1.3%로 매우 낮습니다. 농협은 또 정기예금 가입 시 최대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내달 말까지 제공합니다. 대우증권은 산업은행과 오는 15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 연계 주가 연계 예금을 공동 판매합니다. 대우와 사은이 공동 판매하는 주가 연계 예금은 양방향 수익형 또는 2% 보장형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883억 원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을 공개 입찰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제조업 34개, 건설업 28개, 도소매업 7개, 운송업 4개, 기타 10개 등입니다. 입찰은 전자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실시됩니다. 현대해상이 하이카 그린 서비스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이 특약은 종이 인쇄물로 제공되던 약관과 증권 등을 전자우편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사업비를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에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일단은 엔화 강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출주와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0.7% 오르면서 9,095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긴축 우려가 여전하죠. 부동산과 은행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1.4% 내리면서 2,65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